우리는 부동산 거래 시에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는 등기 신청을 받을 때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등기부를 보고 거래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들과 예방 방법,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기 관련 피해 사례는 신분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이는 고전적인 위조 사기에서부터 최근에 벌어진 은행 서류를 위조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처럼 허위 등기를 신청하고 집을 팔아 매매대금과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7월 A씨는 화곡동의 한 빌라를 B씨로부터 1억 8천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상에 대출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전 집주인 B씨는 은행에서 1억 4천의 대출을 받아 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고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하고 근저당을 말소했던 것입니다. 이에 해당 은행은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는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2021년 9월 남부지방법원에서 A씨의 패소를 시작으로 대법원에서까지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집을 매수하고 몇 년 만에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사기를 친 B씨는 결국 검거되었지만 이 사건 외에도 인천 빌라와 아파트 사기 사건으로 2022년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은행 서류를 위조해 변경 말소하는 수법으로 11억을 넘게 수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겐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의 사례는 매도인의 범죄에 의해 매수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로부터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B씨의 남편 조카가 본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분명 등기부에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B씨가 소유주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그 유명한 일명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고 형이 확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결격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씨의 상속은 무효가 되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B씨 남편 조카의 승소로 끝나게 되고 결국 A씨는 아파트를 잃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매수한 정부 토지가 원래 주인이 따로 있어 돌려줘야 했던 사건과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했던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나중에 소유권이 변경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피해 예방 방법으로 계약 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작정하고 계획한 사기범과 생각지도 못한 소유권 분쟁 등은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현재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험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발생해 매수인 등이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는데 손해를 입을지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 서류 위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매도인의 이중매매, 무권리자의 매도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잔금 지급 이후 등기를 등록하는 기간 동안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에 대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장을 하고 화곡동 빌라 사건처럼 근저당 말소 위조 서류에 대해서는 은행 서류에 대해 제3자 확인이 불가해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손해보험과 아메리칸 퍼스트 보험사에서만 개인 권리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비용은 대략 매매가 8억 원 기준 20만 원 선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이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인 서류에 관한 확인 작업을 통해 부실 등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면 부동산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보상을 해준 후 나중에 허위 등기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 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등기의 공신력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조사와 시스템 완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원인 증서를 공정하게 되면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지출의 문제점, 그리고 실질 심사주의에 따른 소요 시간과 인력 확충 문제가 발생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 보상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어 현상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신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등기 신청 시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꾼들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와 문제점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정부 청와대 청원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라는 청원이 수십 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현재는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관련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등기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작용에 따른 대책과 시스템 보완 등은 전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점을 3가지 정도 제안한다면 첫 번째는 등기부를 보고 거래한 피해자의 보상 방법입니다. 이 보상 비용은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세금에서 일부 마련하거나 등록세 납부 시 보험료 개념으로 건당 1,000원 정도 납부하게 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한 해 등기 신청 건수가 약 1,000만 건에 달하므로 1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 재원으로 등기 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자를 먼저 보상하고 사기범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감증명서에 위조식별 바코드를 삽입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저당 등의 말소등기 신청 시에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가등기 말소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어렵다면 3가지 정도의 보완책이라도 실행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